여러분,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 하나도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흐르는 시냇물도 저마다의 노래가 있는 법이지요. 저 최불암이 오늘 여러분 앞에 선 것은 화려한 무대 위에 연기자가 아니라 그저 먼저 세월을 겪어온 한 사람의 아비로서, 그리고 이 땅의 할아버지로서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 55을 두고 제2의 인생이니 황혼의 시작이니들 말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이 나이는 그런 거창한 수식어보다 내 몸이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아주 조심스러운 시기입니다. 어이 주인장, 그동안 나를 너무 막 다룬 거 아니오 하고 말이에요. 특히나 우리 몸 구석구석을 흐르는 저 혈관들, 그것은 우리 삶의 길과도 같습니다. 길이 막히면 오갈 데가 없듯 혈관이 막히면 우리네 목숨줄도 갈 곳을 잃고 마는 법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님들은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보다 먼저 잘 먹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대지의 기운을 내 몸에 정중히 모시는 예절이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맛있는 것, 자극적인 것, 눈에 보기 좋은 것들만 쫓다 보니 정작 내 혈관이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릅니다. 55살. 이제는 거울 속의 주름보다 내 안의 흐름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떠나보내고 또 수많은 아픔을 지켜보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더군요. 재산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지만 내 몸에 기린 혈관이 막히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까지 송두리째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허허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책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55이 넘어갔는데도 젊은 날의 나쁜 습관을 그대로 짊어지고 간다면 그것은 마치 구멍난 나룻배를 타고 거친 바다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것만은 제발 버리십시오라고 간곡히 말씀드리는 세 가지 식습관은 단순히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며 남은 생을 향기롭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잠시 멈추고 창밖을 보던 저 산 아래 흐르는 강물도 보십시오. 맑은 물이 거침없이 흘러야 아래 동네 사람들이 목을 축이고 들판에 곡식이 자랍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피가 맑아야 정신이 맑고 정신이 맑아야 사람 도리를 하며 살 수 있는 법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마음도 막히고 인심도 팍팍해집니다. 몸이 아픈데 어떻게 남을 배려하고 웃음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쓰겁고 아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약이 되는 말은 입에 쓴 법이지요. 여러분이 55살의 문턱을 넘어 100세까지 저와 함께 허허 웃으며 길을 걷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그것이 혹시 당신의 생명줄을 옥죄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식탁 위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55살을 넘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짐, 그것은 바로 짠맛에 길들여진 입맛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소금이란 참으로 묘한 존재지요. 간이 맞아야 맛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는 평생 소금기 있는 음식을 식구들과 나누며 정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정겨웠던 짠맛이 이제는 우리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무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네 밥상에는 늘 국과 찌개가 빠지지 않습니다. 김치며 젓갈이며 이름만 들어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 맛깔난 밑반찬들이 가득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혀의 감각도 조금씩 무뎌집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짜게 먹어야 이제 좀 간이 맞네 싶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금기를 몸 안으로 들이부으면 우리 혈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짠 기운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피는 그 농도를 맞추려고
주변의 물을 모두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혈관 속의 압력이 높아지고 가느다란 핏줄들은 그 힘을 견디지 못해 팽팽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마치 낡은 옷에 너무 강한 물줄기를 털어놓은 것과 같지요. 55이 넘은 혈관은 예전처럼 탄력이 없습니다. 그 압력을 견디다 못해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아물면서 혈관벽은 점점 두껍고 딱딱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혈관이 막히는 시작입니다. 한숨을 쉬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본인 몸 돌볼 새 없이 짭조름한 된장찌개에 밥 한 덩이 뚝딱 비워내던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그분들의 정성이 담긴 그 짠맛이 이제는 몸을 해치는 독이 되고 있다니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밖에서 사 먹는 음식도 참 좋아하지요. 그런데 밖에서 파는 음식들은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하려고 더 강하고 더 짠맛을 냅니다. 맛있다는 그 한마디 뒤에 우리 혈관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소금기 가득한 젓갈 없이는 밥을 못 드셨습니다. 이 맛에 사는 거지라며 호탕하게 웃으시던 분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혈관이 그 짠 기운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게지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이제는 마음대로 걷지도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십니다.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제게 그러시더군요. 불암씨, 그깟 짠맛이 뭐라고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밥상 위에 소금 그릇을 멀리 지우십시오. 국물을 끝까지 들이켜는 습관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건더기만 건져 먹고 국물은 과감히 버리는 것, 그것이 55 이후의 삶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용기입니다. 처음에는 밍밍하고 맛이 없겠지요. 인생이 허전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참아내야 합니다. 입안이 싱거워지면은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자극적인 맛에 휘둘리지 않을 때 비로소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배추의 달큰한 맛, 콩의 고소한 맛, 무의 시원한 맛, 우리 땅이 준 그 맑은 맛들을 하나하나 음미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 간절히 원하던 진짜 생명의 맛입니다.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음식부터 다스릴 줄 압니다. 혀끝에 잠깐 즐거움을 위해 평생 쌓아온 삶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싱겁게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챙기는 행위가 아니라 내 몸의 통로를 맑게 비워내고 남은 생을 더 정갈하게 살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소금기를 덜어내 보십시오. 맑아진 혈관이 여러분의 내일을 훨씬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짠맛의 무서움을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그보다 더 달콤하고 부드럽게 다가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단맛의 유혹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이 허하고 외로울 때가 있지요. 자식들 다 키워보내고 텅 빈 집안을 지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안을 달래줄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옛날에는 귀하디디했던 설탕이며 꿀이 이제는 사방천지에 널려 있으니 손만 뻗으면 그 달콤함을 맛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달콤함이 55살을 넘긴 우리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요즘은 어딜 가나 입술을 간지럽히는 달달한 음료며 부드러운 빵들이 넘쳐납니다. 당 떨어진다는 말 한마디에 설탕이 듬뿍 들어간 커피 한 잔을 들이켜고 밥을 먹고 나서도 입가심이라며 달콤한 간식을 챙겨 먹지요. 하지만 그 즐거움은 아주 잠깐일 뿐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합니다.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피는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맑게 흘러야 할 시냇물에 설탕물을 잔뜩 풀어놓은 것과 같지요. 피가 끈적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흐름이 느려지고 여기저기 엉겨 붙기 시작합니다. 55의 혈관은 이미 젊은 날의 매끄러움을 잃어버렸는데 거기에 진흙탕처럼 끈적한 피가 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이고 통로는 점점 좁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혈관이 막히는 일의 시작입니다. 먼 산을 바라보듯 아련한 눈빛으로 제가 아는 한 친구는
평생 밥보다 떡과 빵을 더 좋아했습니다. 달달한 게 들어가야 기운이 나고 기분도 좋아진다면서 말이에요. 그 친구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달콤함을 나누어 주던 참으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이 친구의 혈액 속에서 소리 없이 설탕 찌꺼기를 쌓아가고 있었던 걸 아무도 몰랐지요. 결국 그 친구는 혈관이 꽉 막혀 쓰러졌고 지금은 예전의 그 밝은 웃음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단맛은 우리 뇌를 속입니다. 잠시 기분을 좋게 만들어 지금 내 몸이 얼마나 힘든지 잊게 만들지요. 하지만 그것은 가짜 기운입니다. 우리 몸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자연이 준 거친 곡물의 단맛이지 하얀 가루로 만든 인공적인 단맛이 아닙니다. 55이 넘으면 우리 몸의 소화력과 분해력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금방 태워 없앴던 설탕들이 이제는 고스란히 피로 들어가 우리 몸을 녹슬게 만듭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단맛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헛헛할 때 찾는 사탕 한 알, 설탕, 커피 한 잔이 내 혈관을 썩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맑은 물 한 잔을 천천히 들이키며 숨을 크게 내쉬어 보십시오. 아니면은 우리 땅에서 자란 뿌리 채소를 오래오래 씹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맛도 안 나는 것 같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올라오는 그 은은하고 깊은 단맛이야말로 우리 몸과 마음을 살리는 진짜 보약입니다. 흰쌀밥보다는 거친 잡곡밥을, 달콤한 음료보다는 입차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처음에는 입에 깔깔하고 심심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깔깔함이 내 혈관을 청소해주고 내 몸의 흐름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맛은 뒤로 갈수록 담백해져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55 이후의 삶은 자극적인 달콤함에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맑고 투명한 삶이어야 합니다. 내 몸 안에 맑은 강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끈적한 설탕물에 갇혀 괴로워하는 혈관의 비명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내려놓은 그 달콤한 간식 하나가 내일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비워줄 것입니다. 단맛에 가려진 죽음에 덫에서 벗어나 이제는 담백하고 씩씩한 삶을 선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할 습관을 말씀드려야겠군요. 그것은 바로 기름진 음식과 늦은 밤의 식사입니다. 우리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참으로 배고픈 시절이 길었습니다. 기름진 고기 한 점 먹는 것이 소원이었고 튀긴 음식은 잔칫날에나 구경할 수 있는 귀한 것이었지요.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기름기 흐르는 음식을 잘 먹는 것이라 생각하고 늦은 밤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안주를 집어먹는 것을 인생의 즐거움이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55살이 넘은 우리의 몸은 이제 그런 과한 대접을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펄펄 끓는 솥에 기름을 들이부으면 금세 시커멓게 타버리듯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파는 튀긴 고기며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부침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름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피를 흐릿하게 만들고 혈관벽 여기저기에 진득한 기름때를 입힙니다. 마치 오래된 집의 하수구에 기름찌꺼기가 달라붙어 물기를 좁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꽉 막혀버리면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55 이후의 혈관은 이미 낡아 있습니다. 그 낡은 통로에 기름때까지 끼게 되면 심장은 피를 보내기 위해 더 힘들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결국 심장도 혈관도 지쳐서 멈춰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간곡하게, 특히나 밤늦게 무언가를 드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몸을 뒤에서 찌르는 배신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면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도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위장도 쉬고 싶고 간도 쉬고 싶고 무엇보다 쉼없이 뛰어온 혈관들도 숨을 고르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그 밤에 기름진 안주며 무거운 음식들을 밀어 넣으면 우리 몸은 비명을 지릅니다. 잠들어야 할 시간에 들어온 기름기는 갈 곳을 잃고 그대로 혈관 속에 머물며 피를 오염시킵니다.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 이 정도 보상은 괜찮겠지 하며 드시는
그 야식이 사실은 당신의 내일을 갉아먹는 무서운 칼날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밤에 먹는 기름진 음식은 몸 안에서 타지 않는 쓰레기가 되어 혈관을 타고 떠돌다가 가장 약한 곳을 틀어막습니다. 저는 가끔 길을 걷다 마주치는 동년배들의 얼굴을 유심히 봅니다. 얼굴빛이 맑지 못하고 거무죽죽한 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압니다. 늦은 밤까지 기름진 것을 즐기고 몸을 쉬게 해주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요,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몸을 대했는지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혈관이 깨끗한 사람은 눈빛이 맑고 걸음걸이가 가볍지만 기름에 절어 혈관이 막힌 사람은 숨이 가쁘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 자신에게 정직해집시다. 젊은 날의 호기심과 식욕은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름진 고기 대신 맑은 나물을 찾고 튀긴 것 대신 찐 것을 드십시오. 무엇보다 해가 지면 입을 닫고 위장을 비우십시오. 배가 조금 출출한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것이 바로 내 혈관을 맑게 씻어내고 잠든 사이 내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게 만드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는 자만심을 버리십시오. 55살은 내 몸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나이입니다. 그동안 막 다뤄서 미안하다고 이제는 맑고 깨끗한 것들로만 채워주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기름진 탐욕을 버리고 담백한 절제를 선택할 때 여러분의 혈관은 비로소 자유롭게 숨을 쉬며 당신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짠맛, 단맛, 그리고 기름진 맛과 야식에 대해 모질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이 땅에서 함께 나이 들어가는 동무로서 여러분이 아픔 없이 오래도록 곁에 머물러 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55살이 넘으면 인생은 더하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진짜 성공은 내 몸과 마음을 얼마나 맑게 비워냈느냐에 있더군요.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좋은 것을 더 집어넣어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맡고 있는 것들을 치워주고 괴롭히던 나쁜 습관들을 덜어내기만 해도 우리 몸은 놀라운 힘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몸이 맑아지면 마음의 결도 달라집니다. 피가 막힘없이 시원하게 흐르면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게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눈 녹듯 사라집니다. 몸 안에 독이 쌓이니 마음에도 독이 차오르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식습관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함이 아닙니다. 남은 생을 누구보다 품격 있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누군가 저에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내 몸에 무엇을 모셨는지 살펴보십시오 라고요.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됩니다. 맑은 채소와 깨끗한 물, 그리고 정갈한 마음으로 채운 몸은 그 어떤 비단 옷보다 빛이 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 손주들에게 맑은 웃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것이 우리 55살 이후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아름다운 꿈이 아닐까요? 혹시 지금 몸이 조금 무겁거나 마음이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식탁 위에서 소금기를 덜어내고 설탕에 유혹을 뿌리치며 밤늦은 시간에 기름진 음식을 과감히 거절하십시오. 처음 사흘은 힘들 것이고 일주일은 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여러분은 예전엔 느껴보지 못한 몸의 가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듯 가뿐해지는 그 기쁨은 그 어떤 산의 진미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인생의 황혼은 어두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를 정리하고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뿜는 노을의 시간입니다. 그 빛을 오래도록 유지하려면 우리 몸에 길인 혈관이 끝까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맑은 피가 온몸을 돌아
손끝 발끝까지 따스한 온기를 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평온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지탱하는 혈관을 맑게 닦아내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드린 이 투박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해 진력 맑은 바람이 부는 언덕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난다면 그때 우리 서로 환하게 웃으며 참으로 맑고 기분 좋은 인생이었노라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밥상을 다시 차려보시겠습니까? 맑고 싱그러운 생명의 맛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평안과 무병장수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